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었어? 나머지 분류법 얘기했었지. 특히 3의 배수. 맞아, 틀려. 그래서 3의 배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2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숫자부터 분류를 해야 된다. 몇 가지로? 세 가지.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자, 저번 시간에 하던 연속 문제 조금 풀고 바로 확률 들어가 볼게요. 교재 56쪽인가요? 자, 129번 봅시다. 여기 쓸만한 문제가 129번이 쓸만해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갑자기 마음이 안 들어. 여기 있는 문제가 전부 다. 내가 솔직히 129번을 여러 각도에서 풀어봤거든. 언더스탠? 그래서 요일이기 때문에. 다시 뭐기 때문에? 이게 뭐야? 칠진법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7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7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14를 기준으로 가봤단 말이야. 언더스탠? 봐봐. 내가 한 뻘짓을 보여줄게. 그래서 14-1에 7제곱을 전개를 해봤어. 물론 7C 0에 마이너스 1에 7제곱. 맞아, 틀려. 플러스 7C 1에 14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의 6제곱. 플러스 7C 2에 14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되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얘가 7의 배수야. 맞아, 틀려. 14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시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시작. 6. 됐니? 됐어?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가 6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13의 7제곱을 요일로 따졌을 때는 6이야.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생각해봐. 나머지가 6이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어려워요. 기준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기준을 일요일로 잡았어. 다시 기준을 며칠로 잡았어? 일요일. 맞지? 그럼 6일 후에는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지. 다시 뭐라고? 얘는 7에 배준 거야. 인정?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거야. 다시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맞잖아. 일요일에서 출발하면 토요일이야. 맞아, 틀려? 그럼 토요일에서 출발하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고. 금요일에서 출발하면 얘는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무슨 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며.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야? 토요일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얘는 토요일이야. 왜? 얘는 나머지가 얼마야? 0이잖아, 나머지가. 맞아, 틀려? 맞아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도는 거잖아, 맞지? 자, 다시. 요일이기 때문에 칠지법이야. 맞아, 틀려? 그래서 우린 7을 기준으로 가는 게 맞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 나머지가 얼마야? 0이잖아. 다시 나머지가 얼마야? 근데 얘는 계산해보니까 나머지가 6이었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지만 얘부터 출발해서 6일 후에 요일이 금요일이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토요일이었다는 얘기죠, 원래가. 이해 갔니? 이해 갔어? 그런데 솔직히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원래 이게 정상인데.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 속임수가 있더라고. 뭐가 속임수냐? 아, 우리가 솔직히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1이 편해. 맞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먹자. 어떻게 할 거냐? 13 플러스 1의 7제곱을 계산을 해볼 거야. 이게 왜 속임수인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불러? 7C0, 7C, 13 곱하기 7C1. 맞아, 틀려. 플러스. 얘는 뭐야? 13의 제곱 곱하기 7C2. 해가지고 13의 7제곱에 7C7까지 가는 거야. 맞아, 틀려. 맞니? 이게 14의 7제곱이고. 근데 이게 왜 속임수였냐면은 이게 7로 나눈 나머지라는 걸 알지? 얘가 속임수예요. 이게 7의 배수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 여기가 배수였어. 맞아, 틀려. 근데 요번엔 컨비네이션이 배수야. 7C1이 얼마야? 7이야. 맞지? 7C는 얼마야? 7 곱하기 얼마야? 7C3은 7 곱하기 얼마야? 맞아, 틀려. 그럼 자, 봐봐. 여러분들이 NC0, NC1, NC2, NC3 이렇게 갔을 때 얘는 1이야. 맞아, 틀려. 얘는 얼마야? N이야, N.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그러면 얘는 N의 배수일까 아닐까? 몰라. 몰라. (6C2) 얼마야? 6의 배수 아니잖아. 6의 배수 아니잖아. 얘는 N의 배수가 맞아. 맞잖아. 맞아, 틀려. 언더스탠? 얘는 N의 배수라는 보장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언더스탠? 근데 당신 말이 맞아. 이게 그래서 속임수야. 7이 소수다 보니까, 다시 한번 7이 뭐다 보니까 나눠질 일이 없어. 얘는 6하고 나눠지는 애가 생길 수 있는데, 맞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13의 6제곱에 7C6까지 해가지고 이만큼이 7의 배수야. 그래서 이 문제가 속임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풀이가 맞아. 언더스탠?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봐봐. 이게 얼마야? 2일이잖아. 다시 뭐라고? 얘가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잖아. 다시 뭐라고? 그럼 얘는 금요일에서 일주일 연락에 돌고 하루 더 간다는 얘기야.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근데 내가 보기엔 앞에 풀이가 맞는 풀이야. 이 문제는 7이라는 소수 때문에 골 때리게 생기는 거고. 됐습니까? 됐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숙제 냈었어. 에이, 그거 말고. 그건 너무 어렵고. 그건 너무 어렵고. 어? 있으니까 냈겠지. 자, 봐봐. 여기 봐.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지? 올해 1월 1일이 어제 목요일이었어. 맞지? 맞아, 틀려. 그럼 작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야? 왜? 정답. 365를요, 7로 나누면 52하고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까 딱 52주하고 플러스 1이야. 365일 때. 그죠? 366 말고.
Understand? 그러니까 하루가 밀리는 게 맞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 올해 1월 1일이 목요일이었어. 맞지? 그럼 내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야. 달력 봐봐. 그치. 그래서, 그래서 그게 윤달이라는데 2월 29일이 몇 년마다 돌아오니? 야, 몇 년마다 돌아와? 4년에 한 번씩 돌아와. 그래서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2525년, 2526년을 준 거야. 절대 4의 배수가 안 나오게끔, 문제에서. 여기서 선생님 그럼 2월 29일까지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태클을 거는 게 상식이 없는 거지. 됐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상식 몇 가지 좀 얘기해보자. 야, 1월이 며칠까지 있니? 31일까지 있고. 밑에다 쓸까? 2월이 28일이다, 이 새끼들아, 이씨. 3월은, 4월은, 5월은, 6월은, 7월은, 8월은, 9월은, 10월, 11월, 12월. 자, 2025년, 2026년 다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해보자고. Understand? 2025년 1월보다 2026년 1월은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다. 맞아, 틀려? 방금 얘기했잖아. 365일은 요일이 하나 밀리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얘보다 플러스 1인 것만 찾으면 돼. 맞아, 틀려? 맞니? 얘는 플러스 얼마야? 이해가? 4주하고 3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일요일이야. 다시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2월 1일은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세 칸 가니까. 달력 그려줘? 달력 그려줘? 야, 1, 2, 3, 4, 5, 6, 7. 일요일이야. 됐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8. 그 다음에 15. 맞지? 그 다음에 22. 등차수에 공차 7짜리. 여기가 며칠? 28일. 맞냐? 여기가 딱 7의 배수하냐? 맞잖아. 그럼 여기가 29일, 30일, 31일, 2월 1일. 월화수. 맞아, 틀려. 플러스 3이니까. 다시 플러스 뭐니까? 근데 2월은 28일까지 있어. 다시 뭐까지? 그럼 나머지 0이니까 요일이 변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플러스 3이야. 다시 플러스 얼마야? 그럼 봐봐. 3월 1일도 수요일이야. 맞아, 틀려. 여기다 쓰죠. 네가 일요일이었어. 그럼 플러스 3 하니까 넌 수요일이야. 맞지? 그럼 얘는 플러스 3 하니까 수요일에 손가락 써야 시작. 목, 금, 토. 토요일이네. 어이, 쏘리. 미안해요. 0 플러스 하니까 수요일이죠. 그대로. 그치? 자, 4월 달은 수요일에서 몇 칸 가야 돼? 3칸 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목, 금, 토. 이 새끼 토요일이야. 맞아, 틀려. 그러면 얘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다시 얼마? 이게 뭐야? 월요일이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월요일 찾는 거잖아. 5월달하고 똑같아요. 자, 시간 날 때 한번 해봐. 작년 5월달하고 올해 1월달하고 됐습니까? 달력이 똑같아. 궁금하면 찾아봐.
그럼 안 찾아볼 거잖아. 작년 5월하고 올해 1월하고 똑같아, 달력이. 날짜하고 요일이 다 똑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숫자 가지고 노는 문제가 많았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숫자 가지고 노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됐습니까? 이게 나와봤자 확통해서 한두 개 정도만 나오겠어. 특히 3회 배수. 자, 그 다음에 130번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좀 이상해. 131번 이것도 솔직히 속임수야. 이거 어떤 놈 봤어? 개수가 1, 5, 10, 15, 1. 뭐야? 50코 플러스 1에 6, 5제곱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푸는 거야. 맞아, 틀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떤 미친 새끼가 5제곱 전개한 걸 외우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문제 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야, 봐봐. 이게 거듭 제곱이잖아. 다시 무슨 제곱? 다시 뭐라고? 얘를 x라고 생각하면 x 5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 4제곱 더하기 10x 세제곱 그 다음에 뭐야? 10x 제곱 5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5제곱이니까 네가 한번 새끼야 x 플러스 1의 5제곱을 한번 전개해보면 답 나오겠지? 라고 물으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고1 애들도 풀어. 알면 풀어. x라고 해보자. x 5제곱 5x 4제곱 10x 세제곱 10x 제곱 5x 플러스 1이다. 혹시나 해서 몰라도 되는데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뭐라고? 고1이라니까 상반식이라고 그러죠. 상반식 들어봤니? 상반식이 뭐야? 개수가 대칭의 새끼가 상반식이야. 그래서 중간 차수로 나누자. 맞아, 틀려. 근데 중간 차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홀수차 상반식은요,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솔직히. 아, 심심해서 내가 다 해봤어. 아니, 나 이거 보면서 그냥, 아, 이거 60의 5제곱입니다. 나는 보이는데, 문제는 니네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야. 맞잖아. 그래서 여기 좀 문제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어. 거의 막 어거지로 짜내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저건 60의 5제곱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야. 자, 확률. 확률은 P로 쓰게 돼. 자, 저 뭐로 써? P가 뭐냐면 probability예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probability. 그래서 지우고. probability라는 말은 몰라도 돼. 용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표본 공간인데 이게 집합하고 똑같아. 기호가 똑같아. 근데 얘는 집합이 아니라 확률 경우의 수예요. 다시 뭐라고? 여기 봐봐. 이게 뭐니? 아는 사람. 뭐에? 그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야. 맞지? 그런데 이게 자, A의 경우의 수. 그때 이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줄게. 전체 집합이야. 집합으로 얘기하면. 됐습니까? 자, 질문.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야? 1부터 6까지. 맞지? 맞아, 틀려.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5 그렇게 쓰는 거야. 집합 기호로. 근데 걔는 집합이 아니라 뭐야? 경우의 수야. 다시 뭐라고?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set the action. 뭔가 한 거야. 다시 뭐라고? 했다고. 그리고 근원 사건은 얘 말이 맞아. 단 한 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자, 동전을 던져봐. 그럼 뭐가 나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지. 그럼 근원 사건은 뭐야? 한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앞면이잖아. 또는 뒷면이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 S라고 써요. U라고 안 쓰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 집합교로 앞면, 뒷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전 던졌을 때. 그럼 근원 사건은 뭐냐? 한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한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지. 맞아, 틀려. 앞, 뒤. 이게 끝이야. 근원 사건. 별로 용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understand? 전사건은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얘기하는 거고, 공사건은 무슨 집합? 공집합. 여기 집합하고 똑같아. 그럼 질문. 여사건은 뭐겠어? 여집합이야. 맞아, 무슨 집합? 근데 말만 그렇게 바꿨고, 내가 여기 써놓은 게 이런 뜻이야.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지만, 사건에서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 A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용어. 한 개 주사를 던졌어. 표본 공간 S는 뭐야? 1부터 6까지. 맞아, 틀려? 맞니? 근원 사건은 하나씩 1, 2, 3, 4, 5, 6. 됐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 A다. 홀수가 나오는 액션이야. 뭐야, 시작? 135. 다시 뭐라고? 135. 그리고 7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해? 공사건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근데 집합은 엠프티 세트하고 똑같아요. 모든 기호는 집합 기호하고 다 똑같아. understand?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A 합집합 B잖아. 맞아, 틀려? 집합에서는 A 합집합 B라 그러는데, 자, A 또는 B 뭐라고 불러? 자, A and B 그리고 이걸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불러. 합해라 합사건, 곱해라 곱사건. 됐습니까? 환장한다, 환장해. 기호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 아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자, 확률 끝날 준비 됐어요? 끝날 준비 됐어? 이 얘기만 똑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들을 수 있으면 확률 문제는 내가 뭐 얘기했어. 확률은 경우의 수보다 훨씬 쉽다고, 맞지?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솔직히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확률은 훨씬 더 쉬워. 자, 확률을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누구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진짜 똑똑해. 내가 쭉 봤는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인데 있어. 나는 확률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진짜 누군지 좀 만나봐야겠어. 어떻게 내 생각하고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나는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지. 내가 강의가 30년인데. 이게 확률 문제예요. 모든 확률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됐습니까? understand?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짜만 찾으면 돼. 다시 뭐만 찾으면 돼? 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조건부 확률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됐습니까? 실제로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다 조건부 확률이야. 그런 얘기는 조건부 확률 그런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 understand?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확률 문제에서 때짜를 끊었으면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니네 또 그런다?
보지 마. 봐, 안 봐. 보지 마. 무조건 이거 해결하고 가는 거야. understand? 이거 해결하고 간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여기 보지 마. 이거 해결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무조건 이거부터 해결해. 알았니? 지금 앞에서 나오는 확률 문제들은 되게 쉬워. understand? 근데 조건부 확률은 어려운 말로 표본 공간의 축소야. 이만큼의 표본 공간이 아니라 요만큼 안에서 봐라란 얘기야. understand? 예를 들어보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니네들 확률 배웠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응? 소수가 나올 확률. 자, 책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PA라는 건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A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understand? 됐어요? 그럼 자, 이 문제를 보면 주사위를 던질 때 끝났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야. 맞지? 그랬을 때 소수는 몇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야? 시작. 6분의 3이야. 이게 확률 끝이야. 다 알고 있을 거야. 맞아, 틀려. 근데 니네가 어려워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기호로 얘기를 하겠지만 됐습니까? 이런 거야.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이런 걸 니네는 아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률 문제야. 다시 무슨 문제? 때짜 찾으라 그랬어.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짝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짝수가 뭐 했을 때? 그럼 짝수 몇 가지야? 소수가 나오는 소수는 몇 가지야? 그럼 1이야?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여라. 몇 가지? 몇 가지라고 했어 방금? 짝수가 나왔을 때 짝수가 나왔을 때 몇 가지야? 3가지야. 얼마? 이 안에서 소수란 얘기예요. 이 안에서 놓으세요라는 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를 끝내놓지 않으면 괜히 헛소리 한다니까. 우린 이 안에서만 놓을 거야.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 중에. 이 중에 소수. 맞아, 틀려? 이걸 솔직히 한국말로 내가 지금 그 진도 다 무시하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이야, 원래. 원래 한국말이 이렇게 돼. B도야. 도라는 건 뭐야? 같이 겹친다는 얘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A의 경우의 수분해. 다시 뭐의 경우의 수분해? 뭐야? B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A, B 동시에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게 확률이자 한국말, 아니 전 세계 언어의 구조학이에요. 수학 문제 보면 뭐뭐일 때 그러잖아. 맞아, 틀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상황에서만, 거기에서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 표본공간의 축소라고. 원래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근데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2, 4, 6 나오는 거 안에서만. 그러니까 표본공간 축소돼 버렸잖아. 맞아, 틀려? 맞니?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 방열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워낙 싫어해서.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조건 방열 머릿속에 지워도 돼.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조건 방열 깊게 들어가면 뭐가 돼? 시간의 역행이 일어나. 아니 짝수가 나왔는데 그 새끼가 재수 없게 소수야. 세 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병신이 있어. 찐따가 있어. 근데 얘가 말이야. 아침에 우산을 들고 출발을 했어. 됐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에 갔냐? 학교를 갔어.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어디 갈까? 학원 가겠지. 학원 끝나고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갔어. 언더스탠? 그리고 왔더니 우산을 분실했어. 집에 와서 보니까 우산이 없어졌다. 됐습니까? 됐어요. 어디다 두고 왔을 확률이 제일 높을까? 편의점에 두고 왔을 확률을 보아라.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세 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맨날 우산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우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맨날 잃어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 우산 들고 나가면 갖다 버리는 게 말이 돼? 귀찮아서 버리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우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안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 맞아 틀려. 니네도 맨날 잃어버리진 않잖아. 맞아 틀려. 그치? 이해가? 그래서 우산을 세 번에 한 번꼴로 잃어버리는데 얘가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갔어. 그래서 학교, 학원, 편의점 들렸다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우산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학교에다 두고 왔던지 학원에다 두고 왔던지 편의점에다 두고 왔겠지. 편의점에다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해라. 왜 9분의 1이야? 새로운 해석이야. 선생님 그 강의 역사상 처음 들어본 해석이야. 대부분의 학생은 그래. 3분의 1이요. 어차피 학교, 학원, 편의점 중에서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현실에 갖다 붙이지 말고 이씨.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이게 니네가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하나겠죠. 뭐 선생님.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확률을 계산할 때는 말이야. 때짜를 잘 봐야 돼. 근데 여기에 때짜가 없으니까 문제야.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 때짜의 의미는 뭔가가 벌어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다시 한번 주사위를 뭐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온다. 미친 거 아니야? 연관성 있어 없어?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내가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는지 두 개를 던졌는지 100개를 던졌는지 몰라. 맞아 틀려. 확률 문제는 꼭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 상황 벌어진 걸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얘는 우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 맞아 틀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우산이 버려졌다 이거야. 우산을 잃어버렸다.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편의점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해요. 확률 문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꼭 벌어진단 말이야. 맞아 틀려. 그 상황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자, 그럼 얘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편의점을 보면 작살나. 여기까지 보면 편의점은 그냥 나와. 그럼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학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아니지. 학교에선 안 잃어버렸으니까 학원에서 잃어버렸겠지. 야, 학교에서 잃어버렸는데 학원에서 잃어버릴 수 있어? 이 의미는 뭐야? 학교에선 안 잃어버렸다. 근데 학원에 두고 왔다. 맞아, 틀려. 그래서 미안하지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9분의 2야. 학원에서 잃어버린 확률. 그렇지. 그럼 편의점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안 잃어버렸고요. 학원에서도 안 잃어버렸고요. 맞죠? 편의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맞아? 27분의 4야. 이걸 다 뭐 한 게? 더한 게 잃어버렸다요. 그렇지. 3분의 1 주려고. 3분의 1 주려고.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야? 그래, 왜? 3번에 한 번 꼴로 잃어버리니까. 아니야. 학교, 학원, 편의점이라서 3분의 1이 아니라 3번에 한 번 꼴이라서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학교만 갔다. 다시 뭐만 갔다? 그럼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지. 맞아, 틀려. 네. 근데 그러면 장소가 4개일 수도 있나요? 그럼 4개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 그럼 만약에 편의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PC방 해볼까? 그럼 PC방은 어떻게 돼? 학교 안 잃어버렸어, 학원 안 잃어버렸어, 편의점 안 잃어버렸어, PC방에서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그렇게 다르게 일을 하면 안 돼. 이게 정법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확률이 쉽다는 게 계산할 것도 없고 무조건 때짜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understand? 네. 그리고 현상이 벌어질 때 이 안에서만 나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야. understand? 그럼 어디까지? 독립시행까지 끝났어. 독립시행 전까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독립시행은 내가 보기엔 통계야. 독립시행 모르면 통계가 깨져. 응? 독립시행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동사타슛, 응? 복직승불인이라는 얘기가 있어. 또 외울 게 있네. 그럼. 그러면 통계까지 다 끝나. 자, 헛소리 그만하고. 합사건 또는 다시 뭐라고? 또는 자, 또는 A와 B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앤드 B 맞지? 그 다음에 자,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야? 절대 같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아. understand? 여사건하고는 달라. 다시 뭐하고 달라? 여사건하고는 달라. 여사건은 여집합이 맞아. understand? 이해되세요? 근데 여사건은 배반 사건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배반 사건이 더 커. 이해되니? 방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보자. 자,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거야. 맞아, 틀려? 맞지? 아, 여기 있었네? 야, 학교에서 우산 잃어버려. 학원에서 잃어버려.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뭐 우산을 뭐 우산장에서 쌓아놓고 다녀? 아니잖아. 이런 게 배반 사건이야. 그럼 학교에서 잃어버린다의 배반 사건은 뭐야?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야. 맞지? 맞아, 틀려? 배반 사건 뭔지 알겠니?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배반 사건 안에 여사건이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배반 사건 중에 일부분이 여사건이야. 알았어? 네.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얘네는 종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A가 뭐야? 2의 배수. B가 3의 배수. 다시 뭐라고? 그래서 다음을 구하래. 경우의 수를 묻는 게 아니야. A 또는 B는 뭐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맞지? 불러? 2, 4, 6에다가 3. 인정? 순서에 상관없어요. 3, 6인데. 경우의 수 구할 때는 A 더하기 B 빼기 A and B. 그건 경우의 수야. 다시 뭐라고? 경우의 수. 됐습니까? 여러분도 합집합 구할 수 있어. 자, 2의 배수 and 3의 배수.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6의 배수. 다시 뭐야? 6의 배수. 자, 이건 뭐야? 여사건. 다시 무슨 사건?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짝수의 여사건은? 불러. 135. 브라보. 지금 니네들한테 용어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10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맞아 틀려. 별 의미는 없어. 한 10가지 나올 거야. 맞지? 자,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아. 자, 소수. 불러. 2, 어떤 새끼야? 1. 1, 3, 5, 7. 응? 네가 진시우야? 이름 언제 바꿨어? 응? 자, 4의 약수 불러. 1, 2, 4. 3의 배수. 3, 6, 9. 봐봐. 둘이 배반이냐? 2가 있잖아. 배반 아니잖아. 맞아, 틀려. 그치? 네. 둘이 배반이야? 아니요. 3이 있잖아. 맞아, 틀려. 배반이야? 배반이야. 이게 배반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용어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자, 중학교 때 배웠다.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PA,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됐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나와.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수학적 확률은 뭐고 통계적 확률은 뭐냐? 통계적 확률은 실제 조사를 하는 거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실제 데이터. 실제 뭐라고? 데이터. understand?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남자와 여자가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남자의 확률이. 상식적으로. 전 세계는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맞아, 틀려.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그 중에 한 가지니까 남자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아, 틀려.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 진짜 인구수를 다 조사를 해본 거야.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 명을 조사를 한 거야. understand? 그럼 남자가 몇 명이야? 남자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70억 명 중에 35억 명이 남자겠네. 맞아, 틀려. 딱 35억 명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문제야. 그럼 선생님, 확률을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됩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럼 수학적 확률은 뭐냐? 잘 들어. 얘는 실제 조사한다 그랬어. 맞지?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그냥 책상 위에서 펜대 굴려서 계산을 한 거야. 방금 니네들 얘기한 것처럼. 봐봐. 야, 동전이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왜 2분의 1이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맞아, 틀려. 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그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뭐 하는 거야? 진짜 이 새끼가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럼 동전을 2번 던지면 한 번 앞면, 한 번 뒷면 나오냐? 앞면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맞아, 틀려.
그랬더니 어떤 새끼야? 선생님, 그럼 수학적 확률은 필요 없고 통계적 확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이걸 조사하고 있어? 맞잖아. 맞아, 틀려. 뒤에 가면 나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인데, 여기서 시행 횟수가 무한대로 가. 자, 지금 시행 횟수가 뭐가 돼? 그럼 두 개 같아져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는, understand? 두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00번 중에 약 50번. 1000번 중에 약 500번 그런 뜻이야. 대표적으로 니네들 농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구에서 어떤 사람이 야투율이 50%래. 야투 성공률이. 그러면은 1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거리 슛 나와가지고 3점슛 말고 중거리 슛 너가 던져가지고 50%의 확률로 들어간대. 잘한 거예요. 어? 그럼 뭐 말해 뭐. 아 야투? 중거리 슛 이렇게 던지는 걸 야투라 그래. 그런데 근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컨디션이 좋은지 10개를 던졌는데 막 9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어떤 날은 10개를 던졌는데 2개 들어가네? 그걸 통계적 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시즌 이 사람은 성공 확률이 50% 2분의 1인데 왜 어떤 날은 90%가 나오고 어떤 날은 20%가 나올까? 이게 통계야.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빅데이터야.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을 따라가. understand? 니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하지. 맞아 틀려. 그 몇 명한테 물어볼 거 같냐? 여론조사.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그럴까? 유권자가 이제 선거권 가진 사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2? 한 4분의 3 될 거야 지금은. 3분의 2라고 해보자. 됐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 조금 잡아도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할 때 몇 명한테나 물어볼 것 같니 니네? 몇 명한테 물어볼까? 100명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100명은 너무 작아요. 몇 명 정도 물어볼 것 같아. 야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정확하겠지. 3천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3천만 명한테 물어보는 시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에 따른 결론은 이거야. 맞아 틀려. 3천만 명한테 물어볼 건 뭐하러 선거해. 그걸로 끝내지. 맞잖아. 1천만 명. 1000만 명?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 100만 명. 100만 명? 진짜 많아야 1000명이야. 진짜 많아야 1000명이야.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지? 그 1000명 가지고 한 데이터하고 실제로 선거를 열었을 때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해. 왜냐면은 왜냐면 그 물어보는 대상자가 그쪽 세대니까. 그게 랜덤 샘플링이라고 그래. 표본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생각보다 니네 현실에 들어가는 상식적인 관련된 얘기가 많아. 왜? 실제로 많아. 사회탐구 광고에 나와? 너는 방법만 알지 실제로 계산할 줄 모르잖아. 그건 뭐야? 사회과학. 네,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써. 우린 숫자만 믿어. 자, 수학적 확률 뭐라고? 그냥 펜때 굴려서 한 거야. 맞아 틀려. 됐습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 그 얘기 하는 것 뿐이에요. 저 맞아 틀려. 갔다 와도 돼. 이제부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 다 했어. 자,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12가지.
36. 36까지. 분모가 36이야. 자, 합이 7이야. 합이 7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6가지 있다. 맞아, 틀려. 36분의 6이야. 끝. 이 얘기하는 거야. 과연 이걸 학원비까지 내고 들어야 될 얘기가 있을까? 자, 뭐 36분의 맞아, 틀려. 곱이 12야.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불러. 1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먼저 생각을 해야지. 뭐뭐가 나올 수 있어? 11도 있고 24도 있고 36도 있고 48도 있을 거야. 맞아, 틀려. 48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걸 세면 돼. 자,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2 곱하기 6, 또 3 곱하기 4. 몇 가지야 이거? 네 가지가 있는 거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맞아, 틀려. 곱해서 24가 되는 경우 4 곱하기 6. 그래서 몇 가지야? 두 가지. 36이 되는 건 몇 가지? 이거 다 뭐 할 거야? 더하겠지. 7. 다시 36분의 7. 7. 이게 끝이야. 경우의 수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딱 묻는 거지. 자, 서로 다른 두 개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곱이 12배수가 되는 1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똑같은 문제야. 맞아, 틀려. 7가지. A, B, C, D 5명이 한 줄로 설 때 A는 맨 앞에, B는 맨 뒤에 설 확률. 확률 때 불러. 5 팩토리얼 분해. 맞아, 틀려. A가 맨 앞, B가 맨 뒤. 3팩. A, B, 3 팩토리얼. 인정? 끝. 선생님, 응? 확률 근데 분해야 돼. 예. 분수인데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한 줄로 설 때 내가 끊으라는 게 진짜야. 여학생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불러? 7 팩토리얼 분해.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인정? 쉽지? 그래도 많지.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얼마? 7 팩토리얼 분해. 맞아, 틀려.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그럼 여학생을 한 뭉탱이로 보자.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맞아, 틀려. 요거 해볼까?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아내와 모두 이웃한다. 그럼 네 쌍의 부부니까 몇 명이야? 요것만 해보자. 이웃한다 그래서. 그럼 뭐 하면 돼? 3팩. 묶으면 돼, 이렇게. 맞아, 틀려. 2에 4. 그렇지. 네 뭉탱이야. 네 뭉탱이니까 원형이니까 3팩토리얼. 맞아, 틀려. 근데 뭐해?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맞지? 2팩토리얼의 4제곱. 됐습니까? 이게 분자. 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8C4. 8C 4분의 시작. 1. 5C 4. 인정? 됐니? 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1개가 나오라는 거. 시작. 8C 4분의 5C 3 곱하기 3C 1.
됐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깨달아버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문제 바꿔볼게.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있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게 있는 수. 불러 빨리. 근데 5팩, 3팩분의 8팩. 맞아, 틀려. 왜? 같은 게 있으니까, 맞지? 자, 하나 더. NCR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NCR을 한국말로 하면. 그렇지! 어디서 태클 걸리는지 알겠어? 네. 여기서 컨비네이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컨비네이션은 말이야. 서로 다른 N개여야 돼. 맞아, 틀려. 맞아요. 컨비네이션 쓰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근데 책에 풀이 보니까 써놨네? 뭐가 이상하지? 네. 어떻게 보면 말이야. 니네들 이 얘기 하나 때문에 한 달간 학원비를 벌 수도 있어.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 때문에. 선생님, 얘네는요, 컨비네이션이면 서로 다른 N개여야 되는데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 틀려. 네. 난 지금 이 태클을 걸고 싶은 거야. understand? 됐어? 됐니? 될까 안 될까? 이래서 확률이 쉬워, 경우의 수보다. 확률은, 경우의 수는 그냥 단지 그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거 다른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맞아, 틀려. 확률은 분수란 말이야. 다시 뭐라고? 확률 문제는요, 같은 게 나와도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야. 흰 공 5개가 번호가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1번부터 5번까지 흰 공 5개.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같던 다르던 간에 무조건 다 어떻게 생각해? 시작! 다르다라고 생각해. 다시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써도 돼. 확률에서만. 다시 어디에서만? 다시 어디에서만? 확률에서만. 물론 얘를 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면 얘기가 달라.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돼. understand? 근데 초이스한데 나열이 아니라 그냥 초이스야. 초이스 할 때. 다시 뭐 할 때? 그냥 초이스만 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 다른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열받으라고 옆에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뭐라고 쓰냐? 단, 같은 3개,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려. 열받으라고. 헷갈리라고. 그럼 니네 무슨 생각해? 아, 흰 공끼리는 같은 거고 검은 공끼리는 같은 거야. 맞잖아. 그럼 이 새끼들 같은 것끼리 해야 되니까 컨비네이션 쓰면 안 되겠네? 바보라고. 이 말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는 뽑기만 하는 거면 확률에서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컨비네이션을 쓴다. 다시 컨비네이션 뭐 한다? 자, 3번. 그래서 이게 맞아요. 됐습니까? 자, 이 조건 하에서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얘기해봐. 내가 분모를 써줄게. 8C 4야. 흰 공 2개 나올 확률. 불러. 5C. 그치? 흰 공이 2개 나왔어. 그럼 나머지 2개 뭐 나온 거야? 검은 공 나온 거 아니야. 맞잖아. 그걸 써줘야 돼. 왜? 검은 공도 우리가 다 다른 걸로 봐줬지. 그러니까 검은 공 1번, 2번이 나올지 1번, 4번이 나올지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확률에서는 봐봐. 반대되는 거. 여기서는 고맙게도 흰 공 3개라 그랬는데 나가 흰 공 3개, 검은 공 1개라 그랬는데 난 그렇게 안 줘. 흰 공 3개 나올 확률 구해라.
그럼 나머지 한 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 몇 개 뽑았어? 네 개 뽑았어. 다시 몇 개? 다시 몇 개? 그러면 분자에서도 네 개 뽑은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 무조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그건 장담 못해. 여기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 예를 들어볼까? 화이트 3개, 블랙 4개, 레드 2개. 됐습니까? 됐어요?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다시 몇 개를 뽑아? 1번. 레드가 2개 나올 확률. 불러. 9시 3분의. 레드 2개. 그렇지. 나머지는 화이트가 나올지 블랙이 나올지 나도 몰라. 언더스탠? 3개 뽑았기 때문에 3개 뽑은 얘기를 해줘야 돼.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해? 선생님, 레드에 화이트 하나, 레드에 블랙 하나 2개 나눠서 하면 결론은 똑같아. 됐습니까? 됐어요? 2번. 같은 색이 나올 확률. 뒤에 가면 문제 나와. 같은 색이 나온다는 게 3개가 다 같은 색이야. 3개가 다 무슨 색이야?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화이트가 3개 나오거나 블랙이 3개 나오거나 레드가 3개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불러봐. 8C 4분의 화이트 3C 3 8C 4분의 4C 3 두 개 뭐하자?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맞아 틀려. 때려주기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럼 6개 뽑았다는 얘기냐? 나 미쳤나 봐. 미안해. 자, 여기는 운 좋게 더하면 9, 더하면 3 맞아 떨어졌어. 맞지? 맞아 틀려. 여기는 아니야. 그런데 분명한 건 얘는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돼, 얘가. 분모에서 3개 뽑았어? 그럼 분자에서도 3개 뽑은 얘기를 해줘야 돼. 됐습니까? 됐어요. 왜 그러냐? 다 다른 걸로 보니까. 여기 봐. 이런 얘기가 있건 없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초이스만 하는 거야. 다시 뭐만 해? 그때는 그냥 컨비네이션만 디립다 쓰게 돼요. 됐습니까? 됐냐? 됐냐고. 여기 나왔네.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에이, 미친 거 아니야? 그냥 흰 공 2개라고 그러겠지. 자, 10개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개가 있다. 알았어.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불량품이 1개야. 다시 불량품이 몇 개야? 불러봐. 시작. 10C 2분의 불량품 몇 개? 1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는 뭐다? 정상이다. 맞지? 7C 1. 맞아 틀려. 이해 갔어? 왜? 다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다 뭐로 봤어?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컨비네이션 쓰는 것과 알고 쓰는 건 얘기가 다르단 말이야. 자,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뭘 줬어? 생존자 수를 줬어. 자, 40세 남자가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돼? 40세가 6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야. 맞지? 데이터를 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것뿐에 이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언더스탠?
40세분의 60개. 20세 여자가 40년 동안 생존한다는 건 뭐야? 20살분의 60세.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다시 이게 뭐라고? 다시 이게 뭐라고?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니? 가끔 나와. 자, 어떤 식물 1000개를 심었더니 그 중에 89개가 발아했어. 발아가 뭔지는 알지? 싹이 텄다 이거야. 1000개 중에 89개가 발아를 했어. 맞아, 틀려? 발아할 확률은 1000분의 890. 이게 통계적 확률. 웃을 일이 아니야. 니네 이거 못 읽어.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하여 모두 8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2개씩 보고 넣고 시행을 반복했더니 4번의 한개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흰 공은 몇 개 있을까? 불러봐. 그렇지. 8시 2분에. 화이트가 몇 개 있어? 그래. 화이트 컨비네이션 2. 맞잖아. 이게 얼마야? 4분의 3. 여덟 개 중에 2개 꺼냈을 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확률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나중에 얘기 바뀌어.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어떨 때야? 뭐 한 거야? 그렇지, 카운터블이야. 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다시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수학적 확률 중에는 카운터블이 있고 언카운터블이 있거든. 언카운터블 중에 뭐가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기하학이 뭐야? 도형이야. 다시 뭐라고? 개념은 똑같아. 뭐가 있냐? 자, 길이, 넓이. 이거 다 뭐야? 언카운터블이라고.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원하는 넓이. 전체 길이분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이해가 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떤 친구가 말이야. 내가 친구랑 약속을 정했는데 이 새끼가 그랬어. 내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갈게. 내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갈게. 걔가 그랬어. 됐어요? 얘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온다고 했는데 질문. 얘가 2시 40분 이후에 도착할 확률. 2시 40분 이후에 도착할 확률. 3분의 1. 왜? 전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는 60분이다. 맞아, 틀려? 근데 얘가 원하는 바운더리는 20분이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니네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럼 질문. 얘가 2시 40분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일까? 제로야.
왜 그러냐면 얘는 언카운터블이야. 언카운터블 상에서는 포인트를 지정을 못해. 언더스탠? 언카운터블은 레인지, 인터벌이라고. 내 말 알아듣니? 범위 얘기야, 범위 얘기. 다시 무슨 얘기? 다시 무슨 얘기? 범위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없어. 자, 질문. 끈이 있어, 10cm짜리가. 아니, 수직선이 있어. 0부터 10까지. 됐어? 길이가 10이야. 다시 길이가 얼마야? 7. 여기 3이라는 포인트가 있어. 됐니? 이 길이는 얼마야? 정답. 이게 철학적인 거야. 봐. 0부터 10까지 이 길이는 10이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냐고. 아니라니까. 0이야. 야, 니네 생각해봐. 상자가 있어. 부피를 구해보자. 다시 뭘 구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한 새끼는 뚜껑이 있고 한 새끼는 뚜껑이 없어. 부피 같을까 다를까? 같아. 부피 입장에서 넓이는 제로야. 이게 차원의 개념이야. 상식. 1차원이 뭐니? 저 미친 새끼 선이다. 2차원이 뭐야? 면이야. 3차원이 뭐야? 입체야, 입체. 다시 뭐라고? 입체 입장에서 면의 부피는 제로야. 왜 제로냐? 입체라는 건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야 돼. 맞아, 틀려. 면이라는 건 가로, 세로는 있지만 높이는 있어, 없어? 높이 없어. 아이, 선생님, 이걸 하다 보면은 진짜 현미경을 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현미경 보고 나서 얘기하고. 그럼 그건 면이 아니라 입체지. 맞아, 틀려. 맞아? 자, 이런 사각형이 있어. 됐습니까? 네. 이 사각형에서 이 선을 뺐어. 넓이는 똑같다. 상식적으로 알아둬라. 여러분들이 이 기하에 대해서 뭐 맨날 점선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틀려. 그때 점선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차원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난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1차원이 뭐냐, 2차원이 뭐냐. 1차원. 1차원은 왜 1차원이야? 수직선에서 표시되는 애는 성분이 하나면 돼. 맞아, 틀려. 평면에서 표시되는 애는 좌표를 따려면 x, y 성분이 두 개여야 돼. 행렬에서 배웠죠, 성분. 맞습니까? 그걸 x 성분, y 성분이라고 그래. 입체는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해. 시작. 3개. x, y, z. 기하 배운 새끼들은 알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다. 임의의 정을 P를 택할 때 어디에서 2에서 3 사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뭐야? 넓이야. 다시 뭐라고?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야? 15 파이 25파이분의. 여기 도너츠의 넓이는? 2 4 4. 끝. 끝.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야. 맞아, 틀려. 근데 그게 꼭 세는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넓이나 도형상에서 길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둔각삼각형이 뭐니? 90도 이상은 아니지. 90도를 넘어가야 되지? 예각삼각형 90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맞아, 틀려. 그럼 90도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몇 도란 얘기야? 11도. 삼각형이? 네? 이 질문이 뭐죠? 둔각삼각형이라며. 그럼 이 각이 몇 도냐고. 카운터블이야, 언카운터블이야? 언카운터블이야. 오. 얘가 90도 1도일 수도 있어. 맞아, 틀려. 많이? 재수없으면 몇 도가 됐어? 179.999일 수도 있어. 맞아, 틀려. 언카운터블. 언터처블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고 건드릴 수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조용. 부등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뭘 찾으라고 그랬어?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경계를 찾으라고 그랬어. 맞아, 틀려. 둔각과 예각을 나누는 경계는 뭐야? 직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게 직각밖에 없는 거야. 다시 잘 들어. 어이! 막말로 얘기해서 정수가 왜 어렵냐면은 정수는 카운터블이야. 맞잖아. 언카운터블일수록 예외가 없어. 예외가 생겨버리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론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맞아, 틀려. 근데 정수는 예외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1대1 함수는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잖아요. 맞아, 틀려. 내 말 듣고 있냐? 내가 무슨 얘기했어?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입니다. 맞아, 틀려. 왜 틀려? 이게 1대1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되려면 understand?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무한집합이어야 돼요. 정의역이 만약에 무한집합이야. 다시 무슨 집합? 실수 전체라거나 또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인 실수야. 그럼 이 안에 x가 몇 개나 있어? 언카운터블 너무 많아. 맞잖아. 이 상태에서 원투원이 되려면 증가 감소밖에 없어.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정수다. 맞아, 뭐다? 정수. 그럼 얘는 꼭 원투원이 되는데 증가 감소함수일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했다? 함수라는 개념은 들어가서 나오는 개념이다. 맞아, 틀려.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아니, 더 어렵나? 정의역이 1, 2, 3, 4야. 그러면 1, 2, 3, 4를 다 넣어봐야 돼. understand? 만약에 정의역이 1부터 100까지야. 그럼 1부터 100까지 다 넣어봐야 돼. 근데 정의역이 실수야. 그럼 다 넣어볼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는 거야. 넣어볼 수가 없으니까. 원칙은 넣어야 돼. 근데 여기에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뭘 넣어? 뭘만 줄 알고 넣냐 이거야.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발생해? 카운터블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다 넣어봐야 돼. 그걸 한 게 언제야? 고1 때 니네가 함수 처음 배울 때 정의역을 카운터블로 몇 개 주고 나서 해라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개소리만 하고 있었어. 이유가 뭐야? 안 넣어본 거야. 100개면 100개 다 넣겠습니다야. 근데 니네 고민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기? 이 새끼야 넣어보면 되지. 근데 안 넣어봐. 내가 학생들한테 가장 짜증 많이 내는 게 그거야. 제일 답답한 게 이거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해봐. 해봐. 해봤는데 안 돼. 모르겠어. 그럼 갖고 와. 그러니까 욕을 먹는 이유는 뭐야?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게 편해. 해보지도 않고 물어보는 게. 맞잖아. 얘기할게. 시간 낭비야. 니네들 이거 갖다 니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맞아, 틀려. 저게 머릿속에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 니네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두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고.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확률. 뭐만 찾아? 미친놈이라니까, 이 차. 어찌어찌 할 때, 어찌어찌 할 확률을 구하여라. 여기서 때까지가 분모고, 다음이 분자다. 이 책 지은이를 진짜 찾아봐야겠어. 자, 확률 애들 장난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사위를 던질 때. 157번. 10개 제외 중에 당첨비가 6개 있는데 4개를 뽑을 때 모두 당첨돼.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5개, 주머니에서 3개, 흰 구슬 2개. 아이씨, 장난해? 2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한 개의 공이 적힌 수가 다른 공이 적힌 수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하나씩 다 세는 거야. 하나가 나왔을 때 하나가 약수란 얘기는 둘이 뭐야? 어떤 새끼가 그 누군가의 배수야. 맞아, 틀려. 맞지? 분모는 얼마야? 82야. 그럼 이걸 다 세면 돼.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2가 나왔어. 다시 뭐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오면 돼? 뭐? 야, 하나가 2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오면 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냐? 4만 있냐? 6만 있어? 또 있어? 그래, 이거 세 가지 있어, 그래서. 자, 3 나왔어. 그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자, 4가 나왔어. 그럼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있어? 2는 안 돼? 이미 셌어. 이미 셌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선생님, 저는 2가 나오는 경우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야. 5가 나오면. 없어. 6이 나오면. 7 나오는 건. 8 나오는 건. 그래서 뭐밖에 없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말이야. 그냥 노가다 게임이야. 다시 무슨 게임? 159. 원주의를 8등분하는 점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꼭지점을 꼭지점을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 2등 변삼각형. 몇 개 있어? 직각 2등 변삼각형 여기. 4개? 8개? 왜 4개, 8개야? 어이, 자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쉬워! 너 이거 대답하면 쉬워. 여기 점이 8개가 있어. 이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여기에 삼각형 몇 개 있니? 그걸 꼭 손으로 써야 하냐? 손으로 쓰면 나오니 그게?
식으로 얘기해. 그렇지, 8C3이야. 난 개수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계산할 거고. 됐어? 결! 예. 여기에 직각삼각형 몇 개 있겠냐? 4개? 왜 4개야? 뭘 계산을 하고 있어? 야,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24개지. 왜 24개인지 설명해봐. 그렇지. 조용.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게 지름이어야 돼. 지름이 빗변이어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얘가 들어가는 삼각형은 점 2개 있으니까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맞지? 그럼 몇 개가 있어? 시작. 6개. 여기다가 점 하나만 더 있으면 직각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이 지름이 몇 개가 있어? 4개. 6, 4, 24. 상식이야. 그럼 선생님, 말했잖아. 해보면 한다고. 직각 이등변이라며. 다시 한번 직각 무슨 변? 수직. 이등변은 나도 몰라. 근데 직각삼각형부터 만들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요렇게 하나 걷을 때 여기서 나오는 직각 이등변은 몇 개가 있어? 시작. 하나, 둘. 이게 직각 이등변 돼? 아니요. 이거랑 이거 2개밖에 없어. 맞지? 맞아, 틀려. 이거 하나당 몇 개? 2개. 그럼 지름이 몇 개야? 4개. 그래서 8개야. 봐봐. 모르겠음 말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려보기라도 하겠다.